안녕하세요. 오늘은 토리노 22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토리노 21을 5월 초에 사고 이제 제가 한 달 정도 쓰면서 제가 최근에 또 토리노 21을 이제 지르게 됐는데 토리노 22가 토리노 21과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토리노 21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써봤는데 이 향수는 일단은 굉장히 두 향수가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이 토리노 21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상큼하고 시원하고 굉장히 모히또스러운 굉장히 시원한 류의 향수라면은 이제 토리노 22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더 묵직하고 좀 어둑한 느낌이 있고 허브스러운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확실히 개성으로 놓고 보면은 토리노 22가 좀 더 개성 있는 향이라고 할 수 있고 21 같은 경우는 개성보다는 좀 이제 누구나 좋아할 법한 그 호불호가 상당히 적을 법한 그런 기분 좋은 그 시트러스 향수라고 보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토리노 21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초반에 딱 뿌렸을 때 그 민트의 존재감이 굉장히 세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토리노 21은 뿌리면은 초반에 그 민트 향이 상당히 살짝 쌉싸름하면서 그 실제로 모히또를 주문시켰을 때 나오는 그 위에 있는 민트에서 나올 법한 향인 것처럼 굉장히 그 상큼하고 되게 뭔가 살짝 쌉쌀한 그 민트 잎의 향이 딱 납니다. 근데 그 민트 향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이 향이 아무래도 이제 테니스 이제 경기에서 이제 영감 받은 향수이기도 하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정말 푸르른 테니스 코트 아니면은 그 이제 테니스공 상당히 깨끗한 테니스공이 연상되는 그런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향입니다. 근데 이제 토리노 22는 토리노 22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른 느낌의 향수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이 향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엄청 시원한 류의 향수라고 하기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이 향수는 처음에 뿌리면 일단은 베르가못 그리고 유칼립투스 사프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시트러스류의 계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사프란과 이제 유칼립투스 역시 되게 좀 시원한 그런 자연스러운 그 약간 허브틱한 그런 느낌을 주면서 이제 사프란이 굉장히 주요 향료죠. 사프란이 굉장히 존재감이 강한데 사프란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좀 달달하면서 조금 약간 살짝 쇠향이 좀 가미된 그 이제 플로럴 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뭐 예시로는 당연히 이제 바카라루즈 메종 프란시스 커정의 바카라루즈 540과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카라루즈 540과 비교를 이제 해외 리뷰어들이 많이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과연 그럴까 해서 제가 이제 토니오 22를 시작을 해본 결과 네 이제 바카라루즈가 연상이 될 법한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초반에 사프란이 굉장히 사프란이 초반부터 굉장히 존재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좀 달달한 느낌이 녹진한 느낌의 달달함이 있어요. 제가 바카라 루즈 540 같은 경우도 이제 길에 지나다니다가 아니 어떤 모임에 가서 외국인들이 뿌리는 거를 특히 많이 이제 맡게 되는데 바카라 루즈 540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정말 녹진하게 달달하면서 뭔가 되게 향이 되게 예쁜 굉장히 고혹적인 그런 느낌이잖아요. 되게 중독적이고 그래서 딱 그런 느낌이 이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바카라루즈는 아무래도 조금은 여성스러운 느낌에 가까워요. 바카라루즈는 그냥 좀 더 예쁘고 고혹적인 그런 아름다운 느낌에 가깝다면은 토리노 22도 그런 바카라루즈 느낌의 그 녹진한 달달함이 있는데 아무래도 허브의 비중이 좀 더 있다 보니까 조금 어둑한 느낌? 그래서 조금은 제가 봤을 때 남자분들한테는 좀 더 어울리는 향을 고르라면 토리노 22를 제가 고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좀 더 어둑한 느낌과 뭔가 왠지 신비로운 느낌이 있어요. 그 밑에 있는 뭐 클라리세이지, 메이트 이런 허브류의 향들 때문에 굉장히 개성이 넘치는 향입니다. 그래서 이 향수는 누가 봐도 니치 향수의 정수구나. 그냥 패션 향수들하고는 비교할 게 못 되고 굉장히 정말 니치스러운 그 니치스러움의 정점에 있는 향수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요. 굉장히 그 고급 향료를 썼구나라는 거를 진짜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향이 솔직히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두가 좋아할 만한 향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그 허브류의 향이 좀 강한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대중적인 향수보다는 뭔가 본인만의 아우라를 챙기고 싶다, 아니면은 그죠, 본인만의 개성을 가져가고 싶다, 아니면 좀 신비로운 느낌을 내고 싶다, 그럼 토리노 22 정말 강추드립니다. 국내에서는 제르조프가 아무래도 아직은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향수이다 보니까 정말 향 매니아 분들 아니면은 잘 모르는 브랜드긴 하잖아요. 매니아 분들은 이제 제르조프 워낙 잘 알지만, 그래도 제르조프가 요즘 생각보다 그 고급 니치 향수 브랜드 중에서 생각보다 좀 비교적 저렴하게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각종 이제 이제 직구 사이트나 아니면 어떤 그런 데 잘 이용해 보시면은 비교적 저렴하게, 제조프는 아무래도 좀 굉장히 상위권, 니치 향수 중에서도 굉장히 상위권 브랜드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데 또 불구하고 이제 그 여타 니치 향수 브랜드들 가격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혜자스러운 가격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고급 니치 향수를 정말 마련하고 싶은데 비교적 좀 어포더블한 좀 이제 그래도 비교적 저렴한 향수가 뭐가 있을까 하면은 제르조프를 추천을 해드려 봅니다. 근데 정말 향의 퀄리티는 정말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정말 이 조향 기술이라는 게, 와, 여긴 정말 정점에 이르렀다. 향료 자체도 진짜 최고급의 향료를 썼다라는 게 정말 느껴지고 정말 저렴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향이 변조되는 방식 자체도 굉장히 독특해요. 일반 여타 향수들, 뭐 디트크, 조말론 이런 향수들은 그래도 좀 일정한 기조로 쭉 유지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트레이 변화라기보다는 얘는 이제 쭉 일관적인 향조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토리노 22 같은 경우는 향의 변조가 꽤 있는 편에 속하는데, 왜냐면 초반에는 그 아무래도 유칼립투스의 그 시원함, 그 베르가못 유칼립투스의 그 시원한 느낌에서 그 잔향, 그리고 미들에 있는 그런 우디 노트들, 가이아고 우디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드라이한 우디 노트들이 이제 존재감을 서서히 드러내면서 점점 더 묵직해지거든요. 점점 더 이제 우디해지고 좀 더 어둑어둑해지고 신비로운 느낌으로 좀 더 변모되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뭔가 초반에는 뭔가 차가운 느낌을 주면서 마지막은 점점 더 따뜻해지면서 깊어지다 보니까 뭔가 자신만의 어떤 차가운 아우라를 겉에 풍기면서 내면에 뭔가 따뜻함을 그런 좀 드러내고 싶은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또 어울릴 법한 향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리노 22 너무 명작이니까 국내에서는 이게 제르조프 매장에서도 토리노 22를 배치를 안 해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블라인드 바이를 했는데 저는 일단 후회를 전혀 안 하고 있고요. 향이 너무 고퀄리티고, 제가 여타 뭐 샤프란 향수들 뭐 아니면 좀 다른 여러 니치 향수들을 정말 많이 시향을 해봤지만 이 향수는 정말 후회가 없이 잘 샀다라는 생각을 지금 너무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제가 물론 사용한 지 지금 한 4일 정도밖에 안 되긴 했는데, 비교를 할 만한 향수들은 이제 당연히 바카르루즈 540과 어떻게 보면 가장 유사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잔향감에서는 약간 저는 퍼퓸 드 말리의 레이튼의 잔향감과 조금 유사한 부분을 발견했거든요. 이제 말리 레이튼도 잔향의 이제 그 가이아구드와 여러 샌다루드 이런 복합적인 우디 향수들이 좀 달달한 바닐라 노트와 이렇게 섞여 있는 향수인데, 물론 이제 토리노 22는 이제 바닐라 같은 달달한 노트는 없어요. 이제 가이아구드와 이제 드라이한 우디 노트들이 있고, 그리고 머스크가 들어간 향수인데 그 뭐냐 중간 부분에서의 어떤 녹진한 느낌으로 변하는 그 과정이 살짝 레이튼과 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묵직함을 따지자면은 레이튼을 100으로 쳤을 때 토리노 22는 그 묵직함이 한 7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뭐
봄, 여름, 가을에 쓸만한 향수 중에서는 그래도 좀 묵직한 편에 속한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레이튼 같은 경우는 뭐 가을 겨울용 향수라고 조금 인식이 박혀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이제 좀 더 묵직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래서 토리노 22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살에 뿌려본 결과 솔직히 말씀드려서 발향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근데 향의 지속력은 굉장히 좋아요. 네. 향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6시간 이상은 이제 좀 지속이 된다라고 보고, 근데 향이 막 엄청 넓게 퍼지는 느낌은 아니고 가까이 있는 분들은 확실하게 좀 느끼는 정도? 그래서 향이 너무 세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시면 뭐 그런 고민은 딱히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가까이 이제 피부 가까이서 맴돌지만 그 굉장히 그 중독적인 느낌을 쭉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과하지 않은 그 중독성, 그리고 절제미, 그리고 살짝 신비로움이 결합된 그런 향수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어울리는 성별 이거는 뭐 그거는 이제 구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남자 여자 이거는 애초에 뭐 남녀 공용으로 나온 향수니까 제가 봤을 때 남자분들이 사용하면은 굉장히 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신비롭고 개성 있는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만에 이렇게 좀 우디한 니치 향수를 이제 드리게 되면서 저도 이제 우디 향조에 대한 어떤 좀 이해도라든지 그런 식견이 좀 굉장히 넓어질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토리노 22를 엄청 막 더운 그 계절에 쓸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 8월에 한낮에 그렇게 더운 그 날씨에는 안 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향이 아무래도 조금 어느 정도는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우디 계열의 무게감이 조금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이 향수를 한낮에 뿌리긴 좀 애매하고요. 오히려 밤에 좀 뿌리면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밤에 좀 이제 실내에서 뿌리거나 아니면 낮에 뿌려도 되는데, 좀 에어컨이 좀 어느 정도 빵빵한 그런 그 실내에서 뿌리면 뭐 여름에 7, 8월에도 무난히 쓸 수 있을 것 같은 향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봄, 가을, 겨울에는 뭐 너무나도 잘 어울릴 것 같은 향수고요. 그래서 여름에 좀 너무 더울 때만 피해서 뿌려주시면은 정말 이보다 훌륭한, 이보다 더 범용적인 향수가 또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다음 향수 리뷰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